네. 자, 더위가 끝날 듯 하면서도 안 끝납니다. 많이 더우셨죠, 오실 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별일 없으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교통방송 애청자 그리고 교통가족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죠? 안전, 경제 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방금 경제 운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 1,700원 이상으로 올랐더라고요. 이 부담이 참 상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정부는 4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와 낮아진 국제 유가를 고려해 종료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모처럼 반가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름값뿐만 아니라 장마와 폭염, 태풍으로 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해 올 하반기 물가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현재 111.2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11.2%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 가파른 물가 상승에 다들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것은 지수로 보는 것보다 더 크죠. 그렇죠. 요즘 10만 원 들고 시장을 갔다 와도 장바구니가 가볍다고 하는데요.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돌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출 금리 또한 상당히 높아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기업의 자금 유통이 안 되면 기업은 일자리를 줄이게 되죠.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 시국 이후로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34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네. 자영업자 부채는 1,000조를 돌파했고요. 가계, 기업, 자영업을 합친 민간 부분 부채가 4,833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54%이고 가계 부채 비율은 105%입니다. 선진국 평균은 국가 부채 비율이 112%에 가계 부채 비율은 73%밖에 되질 않거든요. 가계와 국가의 부채 비율이 반대로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부사 감세로 39조 원이 줄어든 재정 부담을 모두 가계에 떠넘기고 있는 꼴입니다. 맞습니다. 세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세출도 감소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부가 정책으로 시장 경제 상황에 맞게 개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추경을 하면 국가가 빚을 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네. 지금처럼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시기에는 적절한 추경으로 민생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주는 정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당시 주요 선진국들은 GDP의 약 17%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대한민국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GDP의 4.5%만 투입하는 데 그쳤거든요. 네. 국가가 곳간을 틀어막는 상황에서 당연히 가계, 자영업자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표를 보면 국가 부채를 막겠다고 국가가 국민에게 빚을 지도록 등을 떠밀었던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부채 위기 극복의 책임을 가계와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채 위기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의 추경을 통한 원활한 경제 운영, 안정적 운영, 성장의 잠재력 제고, 산업정책을 통해 사회 안정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적절한 해결 방안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